1000만 원 투자금이 들어가서 월세 300만 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감정가는 3억 8천 정도 되는 거를 1억 3천에 낙찰받았습니다. 대출이 9천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죠. 전세를 9천만 원짜리를 받아서 투자금 회수하고 플러스 P를 만들었어요. 여기 호실이 11개 정도 됩니다. 네.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다 회수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쟁입니다. 제 옆에는 저희를 건물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우리 건물의 신 김동건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건물주로 만들어 드리는 건물의 신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어떤 투자를 해오셨고 요식업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스토리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댓국집이랑 족발집을 했었어요. 하루에 족발을 12시간씩 썰었었어요. 마이너스 한 1,000만 원, 1,500 이렇게 있었었는데 왜 마이너스가 그렇게 심했냐면은 그때 당시 배달의 민족이 한참 할 때였거든요. 엄청 싸게 파느라고 적자가 누적이 되고 가게를 넘기면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기에 한 1억 5천, 2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권리금을 거의 안 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부동산 교환이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원래 교환은 땅이나 뭐 서로 안 좋은 것끼리 이렇게 교환하는 건데 제 상가의 음식점의 그런 임차권이랑 월세 나오는 상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교환으로. 월세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는 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1,000만 원 적자 나는 걸 넘기고 월세 70만 원이 들어오니까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씩 70만 원씩 계속 꽂히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금 흐름이랑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현재는 한 2,500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뭐 상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시드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대부분 이제 건물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강남 건물도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 뭐 10억, 20억, 50억, 100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제 수강생들 평균 투자 가격대들 보면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하 비율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1억 이하로 삽니까? 원룸 건물, 뭐 다가구 건물 뭐 이런 네. 것도 있잖아요. 뭐 네.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해서 네. 평균적으로 한 10억짜리를 4억에만 사도 대출이 한 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 돈 뭐 8천만 원에 취득세 다 해도 또 전세도 받고 월세도 받을 수 있어요. 투자금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제 수강생들의 거의 95% 이상이 투자금 1억 이하로 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대출이 요즘 뭐 80% 이렇게 나올까요? 건물 담보 가치가 너무 높고 좋기 때문에 주변 건물들은 뭐 한 12억, 15억에 대출은 한 8억, 10억씩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싸게 받았기 때문에 대출도 뭐 2, 3억, 3, 4억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들이 더 좋아합니다. 은행들이 보는 건 담보 가치고 감정평가 어떤 시세를 보는 거지 네. 낙찰가를 보진 않으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낙찰가율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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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데 네. 그중에서도 이제 건물의 신님이 보시기에 제일 싸게 잘 받은 사례가 있다면 제 수강생이 전남 여수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여성분이셨는데 감정가는 3억 8천 정도 되는 거를 1억 3천에 낙찰받았습니다. 오피스텔 빌라 가격 정도 되죠. 네. 대출이 9천만 원이 나왔어요. 실투자 금액이 조금 들었는데 여기서 또 마법이 일어나죠. 이분이 또 전세도 하나 받고 월세도 받았어요. 전세를 9천만 원짜리를 받아서 이미 투자금 회수하고 플러스 P를 만들었어요. 잠깐만 몇 개 호실이요? 여기 호실이 11개 정도 됩니다. 11개인데 네. 한 호실에서 투자금을 다 회수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부도 이렇게 꾸며놨어요. 비용을 소액 들여서 꾸며서 전세 하나 받고 나머지 월세 받아서 투자금 다 회수하고 수익을 또 재밌게 본 이런 사례죠. 이게 이렇게 꾸미는 게 돈이 생각보다도 많이 안 들죠. 네, 뭐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비용이 이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세팅이 완료가 되고 다 만실 사례입니다. 전세 9천만 원 받았고 근저당 대출은 9천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 지금 나고 있어요. 200만 원 성금 흐름은 별도고 풀피가 난 건가요? 그렇죠. 투자금도 풀피가 나. 실제 월세가 한 270 정도 나오는데 대출이자 좀 제외하니까 순이익이 200 이상이에요. 낙찰을 싸게 받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없다는 거고 이걸 받아서 수익화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시트가 어렵든 아니면 월세 세팅이 어렵든. 근데 수강생분들은 계속 만시를 채우고 있는데 물건을 보는 어떤 판단 기준이란 게 저 같은 경우는 건물 투자는 무조건 월세 수익률이에요. 건물 가치가 높아서 뭐 강남처럼 뭐 수익률이 뭐 1%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수익률이어도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월세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만 맞춰서 싸게 사서 정상화시키고 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좀 지방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수익률 때문일까요? 그렇죠. 서울은 수익률이 너무 안 나와요. 예전에는 서울도 예를 들어서 2억이면 월세가 200 나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월세가 한 3, 400 나오려고 하면은 3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방도 예전에 2억에 200이었었으면은 지금은 뭐 6억, 8억 그런 걸 저희가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너무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수익률은 지방이 좋은 거 알겠는데 지방 건물 샀다가 물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방 쪽에도 이런 수익률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경매가 아니라. 대부분은 경매로 건물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조차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99%는 일반 매매로 15억에 다 삽니다. 월세가 600만 원만 나와도 네. 15억에 사서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서 하시는 사례가 거의 99%예요. 대부분이. 엑시트까지 완벽하게 된다면 지방은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월세 흐름도 수익률도 너무 좋아. 팔리기까지 하면 사실 제값에 안 팔아도 반값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금매로만 팔아도 매도 차익이 몇 억이 남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지방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본 적도 없고 너무 멀고 조사 한 번 하는데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명도도 그렇고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강생들은 일단 명도는 걱정 안 합니다. 명도는 제가 그냥 100%다 해드리기 때문에 명도 걱정을 안 하시고 사실 그게 궁금해요. 명도 과정에서 분명히 악질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밀양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강제 집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다 직접 해주시나요? 그런 부분들도 다 해드리고, 명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하죠. 시간을 제가 세이브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세입자인데 뭐 안 나가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월세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 명령에서 집행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게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숙박업도 뭐 클레임 걸리면은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명도 같은 경우도 어떤 액션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다음에 거기 건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내가 지방 가서 입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바토너라고 대리 입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뭐 바토너로 대리 입찰하면 내가 안 가고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또 세팅해 놓으면은 저희 수강생분들 한두 번 가고 그 다음에 1년 2년째 아예 안 가고 월세만 따박따박 받아요. 한 번 세팅하면 평생 자동 수익이 거의 생기는 거죠. 인테리어 리모델링 네. 이런 거를 지방 쪽에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왜냐면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것만 하시니까 업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일 싼 업체들이 이미 다 전국적으로 데이터랑 세팅이 되어 있어서 다 알려드리죠. 그리고 건물 관리 업체들도 여기가 건물 임대 빨리 맞추기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면 그 지역의 부동산 중에 좀 잘 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쌉니다. 왜냐면 그 부동산은 우리랑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도배장판이든 누수든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알려주지, 타자 있는 사람 알려주면 우리한테 계속 클레임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 부동산이 제일 싸고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건물 관리 업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리 업체가 결국 공인중개사분들이신가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공인중개사 관리하는 쪽에서 많이 하긴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좀 관리 업체에서 손님도 맞춰온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예, 월세 세팅도 대부분 잘 맞춰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거는 세입자 민원상, 건물 청소, 복도 청소나 뭐 공용 부분 이런 청소나, 그리고 들어오고 나왔을 때 그런 확인, 퇴실 확인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강생분한테 물어보니까 신경 쓰는 게 한 달에 한 30분 정도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입금하기만 하고 다 정상적으로 월세 잘 내니까.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월세 안 내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본인들 월세 살고 있거나 뭐 어디 살고 있거나 하면 월세는 안 밀리잖아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회사원, 대학생, 직장 때문에 뭐 있는, 아니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고,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고시원이거나 국가시설에 들어가는 거지 월세 안 내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막연하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지방의 원룸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월세도 당연히 안 내고 집도 험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깔끔하게 쓰고 월세 같은 거는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 나가는 거 걱정하는데, 경매 많이 하다 보면 세입자들이 한 번 들어오면 5년 10년 사시는 분 비율도 거의 7-80% 정도 돼요. 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나가면 오히려 땡큐죠. 왜냐면 월세 뭐 30만 원 받았다가 나가면 35, 4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3, 4멘트 돌리면은 수익이 월세가 30만 원이면 3, 4멘트 하면 60만 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인천에 있는 물건이고 한 10억 정도 되는 걸 3억 9천에 낙찰 받은 거예요. 한 층은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15가구를 45만 원씩 월세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원래 주변 시세가 45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장을 와봤었을 때는 주변이 뭐 이런 건물들은 좀 있었었는데 주변에 임대가 한 3분의 1밖에 안 찼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월세 시세가 20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는 항상 에어비앤비 하듯이 3, 4멘트 하듯이 내부를 좀 깔끔하게 좀 세팅을 해달라 이런 걸 엄청 강조하거든요. 네. 이 수강생분은 제 말을 좀 잘 듣고 침대도 넣고 뭐 커튼, 뭐 바닥, 기본적으로 그 에어비앤비 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2주 만에 만실이 됐어요. 다른 데들은 방만 빌려주고 하니까 비어있는 공실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해놓고 옵션들도 잘 해놓고 하니까 주변 시세보다 10만 원 더 많이 받으면서도 만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가 있었죠. 그런 게 다 가능했었던 이유가 그만큼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하면 12억, 15억에 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꾸미려고 하면 꾸미기도 싫거든요. 계속 마이너스 나는데 이거 꾸미고 세입자 받아도 마이너스고 이거 해도 마이너스고 안 해도 마이너스면은 놔버리는데, 싸게 샀기 때문에 월세도 많이 받고 조금 더 꾸미고 그러면 더 많은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만실되고 선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150만 원짜리가 아마 호스텔 용도 변경해서 면적이 좀 더 큰 호실인가요? 아니요, 여기 원룸이 똑같이 18개예요. 근데 여기 2층을 호스텔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50만 원까지 이거 3배 정도 받는 건데 그냥 호스텔이라는 이유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하면 주말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12만 원, 평일은 6만 원에서 8만 원, 성수기에는 15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한 70% 정도 예약률로 해서 금액 네. 예상을 잡은 겁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뭐 100일 수도 있고, 높을 때는 더 높을 수도 있고, 이걸 다 숙박으로 이걸로 해가지고 월세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건물의 신님만의 노하우가 좀 궁금해요.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물건을 전국적으로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물건은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노후도가 너무 크다든지. 요즘에는 외관도 좀 깔끔하고 내부도 깔끔해야 한 2주 안에 만실이 됩니다. 외관이 너무 지저분하고 내부도 너무 별로면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잘 되는데 지방이나 이런 데들은 임대 맞추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좀 괜찮은 걸 봐야 되고요. 여기 건물 사진 잘 보이시잖아요. 이 건물 주변에 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안 좋거든요. 어떤 건물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 하나로 제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월세도 한 780, 보증금으로 1억 3천 이래서 투자금도 다 회수가 된 물건입니다. 13억 정도 되는 거를 6억 정도에 이게 낙찰을 받은 물건이에요. 네. 건물 되게 깔끔하죠. 이게 3룸 10개, 2룸 3개거든요. 2017년식인데 이거 이후로 신축이 없어요. 이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가치로 거의 15억 이상 정도 됩니다. 이 건물인데 이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 건물 노후도나 뭐 빌라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대부분 좀 되어 있어요. 빨간 벽돌 집들이 있는데 여기도 대부분 월세가 막 여기 뭐 지방이라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 하진 않아요. 여기도 한 4, 50, 5, 60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건물이 엄청나게 어떤 걸 받아야 되고 어떤 걸 세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리긴 합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 공무원분이 있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이 있어서 DSR이 꽉 찼었어요. 근데도 근저당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낙찰가 2억에 받고 거기에 80% 대출이 나왔어요. 월세 받으니까 순이익이 한 뭐 3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공무원분들 가장 고민하시는 게 네. 사업자를 못 내셔가지고 사업자 대출 받는데 제약이 있거든요. 이런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리스크를 좀 안고 그냥 사업자 내셨나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분들도 빌라 하나 더 있다고 오피스텔 하나 더 있다고 불이익 받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분들 음식점 하거나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더라고요. 20대 후반 직장인 분이셨는데 낙찰을 1억 9천에 받았어요. 여기서도 월세 이렇게 나와서 대출이자 제외하니까 순이익이 한 300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다 만실사례. 피드백을 다 받고 진행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를 물건만 뭐 몇백 개를 본 거잖아요. 계속 보고 지금도. 그리고 저는 전국적인 월세 시세랑 데이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임대가 되고 안 되고 이 물건은 리스크가 있고 없고를 알기 때문에 네. 리스크 있는 물건 같은 걸 못 들어가게 다 막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사 같은 것도 대신해 주시나요? 전국적으로 전 시세를 다 잘 알고 있는데 수강생분들이 이제 여기 얼마예요 물어보면 답변 같은 거 다 해주고 본인들이 뭐 원룸 투룸 같은 거 월세에서 이거 얼마 정도 월세 나올 것 같고 매매가 이런 걸 제가 다 정해드려요. 얼마를 써야 될지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좀 알려드립니다. 여기도 20대 자영업 하시는 수강생분이신데 감정가 6억인데 낙찰을 3억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전세를 9천만 원짜리 하나 받았습니다. 월세 받아서 순이익이 한 300만 원 전후로 나옵니다. 투자금이 얼마 정도 이분 있어요?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취득세나 대부분 다 1%씩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았고 수리 비용도 상태들이 깔끔해서 저희 수강생들 거의 95% 이상이 전체 다 세팅하는데 한 1,000만 원 전후로 들었어요. 집기랑 수리 비용 정도에서. 지금 보시면 투자금이 각각 4,500만 원? 다 세팅되고 나서의 투자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건물 투자를 했는데 5천만 원도 안 들어갔네요. 심지어 세 번째 거는 1,000만 원 투자금이 들어가서 월세 300만 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지방 소멸부터 해가지고 지방 산업들도 어려워지고 부산 같은 데는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방 다가구라든지 모텔 건물 투자하는 데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저희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좀 될 거로도 많이 보고 해외에서도 엄청 이민도 많이 받지 않을까. 향후 뭐 50년 이상도 인구에 대한 그런 변화나 이런 거는 크진 않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는 게 완전 인구가 없어지는 산골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광역시든 돈이 될 만한 위치, 사람이 살 만한 상업지든 깔끔한 위치나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드백 받을 때 여기는 아무리 건물을 좋게 해놔도 새가 안 나가는 동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시골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는 피드백 주실 때 여긴 하면 안 된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팁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산골이라서 편의점도 없는 경우 주변에 그래도 뭐 상업지나 상업시설이나 회사 직장이나 이런 걸 해야지 지방이라고 막 냇가에 있고 산골에 있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 거는 주말에 펜션용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무조건 좀 사람이 살 만한 수요가 있을 만한 그런 데를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 건물 쪽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공실 상태로 계속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제 건물의 신님께서는 워낙 그런 경험도 많으시고 수강생분들의 사례도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걸 받았을 때 공실 상태가 나고 안 나고가 판단이 되시니까 충분히 피드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7월 2일 날 3시간 정도 무료 특강을 준비하실 건데 그때 어떤 내용을 좀 배울 수 있는지 뭐 어떻게 이런 물건들을 찾는지 예를 들어서 뭐 경매 정보지를 보든 이런 물건들이 현재도 있는 그런 네. 물건 찾는 방법부터 이걸 뭐 세팅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게 돈이 되는지 그런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네.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썼던 뭐 전자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상품 혜택도 드릴 거니까 저희 이제 고정 댓글에 그 정보들을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보시고 거기 신청하기 눌러 주시면 저희 이제 단톡방으로 입장이 되고 저희가 이제 계속 공지사항을 올릴 예정입니다. 건물 투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장사에 대한 신뢰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쉬운 건 아니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좀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리스크를 제가 좀 없애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20년, 30년 걸려도 월세 세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건물의 신님께서는
저랑 처음 만난 게 21년도 벌써 5년 동안 계속 잘 하시는 걸 봐왔으니까 저희 리치스쿨에 이렇게 모시게 됐고 너무 막 공격적으로 그리고 자극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권문혜 씨님께서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니까 저희랑 합이 잘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무료 특강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신 무료 특강도 저도 이제 열심히 들을 거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보시는 분들이 건물주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찍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